완벽해 보였던 우리의 결혼 생활. 하지만 어느 날 알게 된 그녀의 비밀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시 서로를 믿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그녀와 나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민석입니다. 저는 32살이고 서울에서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던 한과 결혼했고 3개월 전 첫 아이를 맞이했으니까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너무나 행복했고 모든 것이 완벽한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완벽함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한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피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점점 무거워지고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에도 활짝 웃던 그녀였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무기력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저도 회사 일로 인해 집안일이나 육아에 충분히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바쁜 일정 속에서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들어오면 하은의 상태를 알아채기도 전에 녹초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하은은 이미 잠들어 있거나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기회도 놓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어머니 지영이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셨습니다. 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한을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을 때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이 어머니와 편하게 지내기는 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을 돕기 시작하셨고 그 모습에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한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아기를 돌봐주셨고 집안일도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에게 강요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조심하셨어요. 저는 회사에서 돌아와 정리된 집안을 보며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졌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은 여전히 밝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그런 한을 보며 가끔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석아, 한이 지금 많이 힘든 것 같구나. 내가 조금 더 시간을 내서 한과 얘기해보면 어떻겠니? 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저도 한이 힘들어 보이는 것을 알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한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은 더 이상 예전처럼 세심하고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주 짜증을 내거나 이유 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출산 후의 피로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 주변에서도 많이 들었고 저 역시 어느 정도 이해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의 모습이 점점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집안 청소를 하시다가 긴 한숨을 내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라고 묻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민석아, 내가 한이한테 예전에 줬던 귀한 물건들이 안 보이더라. 혹시 한이 어디 다른 데 둔 건 아닐까? 순간 저는 조금 놀랐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한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서 어디 잘 정리해 뒀겠지 하고 말이죠. 그래도 마음에 걸려서 한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아, 어머니가 예전에 주셨던 것들 어디다 뒀어? 어머니가 못 찾으신대. 한은 표정이 잠시 굳어지더니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 다 정리해서 뒀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 말에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괜히 피곤한 상태에서 그녀를 압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녀가 요즘 얼마나 지쳐 있는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은은 여전히 무기력한 상태였고 저는 그녀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만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와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이 많이 힘든가 보다. 그런데 민서가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것 같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낳고 나서 예전 같지가 않아 보여. 어머니의 말은 제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하은이 자고 있을 때 거실에서 혼자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대체 왜 그렇게 변했을까? 혹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무심했던 건 아닐까 자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은이 왜 저에게 속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함께 이겨내자고 약속하지 않았던가요? 며칠 후 저는 하은과 다시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하은아, 요즘 왜 그렇게 힘들어 보여? 나한테 말해줄 수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 할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저으며 괜찮아. 별일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미안함과 동시에 방어적인 태도가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가 더 이상 묻는 것이 그녀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녀의 마음을 기다려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점점 저를 당황하게 만드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볍게 지나갈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아이의 방을 꾸밀 때 좀 더 고급스러운 침대를 사자거나 거실에 새 커튼을 달자고 하는 식이었죠. 저는 하은의 요구가 이해가 갔습니다. 그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생활 환경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그녀의 마음이 편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녀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요구는 점점 더 크고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수입 가구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새 소파를 사자고 했어요. 민석, 이거 봐. 거실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줄 거야. 우리 집에 딱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하며 기대에 찬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하은이 오랜만에 그렇게 밝게 말하는 모습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결국 그녀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바뀌면 그녀도 더 행복해질 거야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러나 그 이후로도 그녀의 요구는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고급 브랜드의 목걸이를 사자고 했어요. 이런 건 평생 쓰는 거잖아. 게다가 요즘 나한테 특별히 선물해준 적도 없잖아.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지만 저는 속으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사람의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었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저축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제게 이런 요구를 할 때마다 거절하면 그녀의 마음이 더 멀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하은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도 위안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점점 그녀가 요청하는 물건들의 가격대가 높아지면서 저는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딘가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고 그런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무언가를 채우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하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하은아, 요즘 사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아진 것 같다? 혹시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어? 그녀는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래. 뭔가 새로워지면 기분 전환도 되고 좋잖아.
그녀의 말은 타당해 보였지만 제 안의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저희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의 요구는 계속됐고 저는 그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으로 그녀의 마음이 채워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서가, 내가 괜한 말을 하는 건 아닐까 싶지만 요즘 하은이 뭔가 불안해 보이지 않니? 어머니는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요구를 계속하는 건 단순한 이유가 아닐 거야. 혹시 무슨 이야기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한과 함께했던 지난 몇 달을 곱씹어봤습니다. 그녀는 왜 이렇게 변했을까?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녀만의 이유가 있는 걸까? 그동안 그녀와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한 제 자신을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은에게 이런 부담을 줘야만 했던 상황이 저희 둘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보다 일찍 퇴근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머니? 라고 묻자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내가 괜한 말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요즘 하은이 주변 이웃들 사이에서 조금 얘기가 있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순간 놀랐습니다. 얘기요? 무슨 얘긴데요?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이웃들이 그러는데 하은이가 요즘 자주 나가서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하더라. 근데 그 친구들이 다들 꽤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고 하은이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 집이 대단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렸어. 저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언제나 소박하고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돈을 과시하거나 허세를 부리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지함에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오해일 거예요. 하은이가 그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을 사람은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지만 제 안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하은의 일정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때때로 외출을 하곤 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지만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고 그녀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새로 산 물건들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액세서리 내 아이를 위한 장난감처럼 보였지만 점점 가격이 나가 보이는 물건들이 많아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직접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하은아, 요즘 친구들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다.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어?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가끔 나가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좋아.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가 또 한 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하은이가 요즘 집 밖에서 친구들에게 우리 집이 마치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가 들려. 물론 다들 잘 지내려고 하는 거겠지만 내가 한번 상황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니의 말을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저는 하은과 대화를 다시 시도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모든 것이 괜찮다며 상황을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던 하은은 그렇게 불안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그녀의 변화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우리 집의 경제 상황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녀가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을 더 좋게 보이기 위해 무리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은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점이었고, 그것이 우리 둘 사이를 점점 더 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은이 외출했을 때 그녀의 방 한쪽에 놓인 가방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근에 산 고가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물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저녁, 평소처럼 회사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고 난 뒤, 저는 잠시 여유를 가지며 거실 서랍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와 영수증,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이 잔뜩 들어 있었어요. 정리를 하던 중, 제 눈에 한 봉투가 들어왔습니다. 봉투는 처음 보는 이름의 신용회사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라는 생각에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채무를 상환하라는 북촉장이었고 금액은 제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의 가계부에는 이런 큰 빚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재정을 제가 항상 철저히 관리해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다고 믿어왔거든요. 문서를 여러 번 확인해 보았지만 그 채무는 확실히 저희 가족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하은의 이름도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지며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하은이? 나는 의심이 들었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하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재우고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려 애쓰며 거실로 그녀를 불렀습니다. 하은아, 이거 좀 봐줄래? 라며 그녀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중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침묵하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민서가. 정말 미안해. 이건 다 오해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없었고 표정은 더욱 불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이 금액이 얼마나 큰지 알고는 있는 거야. 라고 물었지만 그녀는 눈물만 흘릴 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런 태도는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녀가 이런 문제를 저와 상의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녀의 행동이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밤, 하은은 끝내 제대로 된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지 모든 게 곧 괜찮아질 거야. 나를 조금만 믿어줘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의문과 걱정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독촉장과 한의 눈물이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그녀가 왜 그런 빚을 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저에게 숨겼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혼자 떠안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하는 여느 때처럼 아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은아, 어제 얘기 제대로 못했잖아.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말을 돌리며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이건 우리 가족의 문제야. 너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 제 목소리는 떨렸고 감정이 섞인 채로 그녀에게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결국 하은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 친정집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제가 안정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결혼 후 하은이 풍요롭고 완벽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대는 하은에게 크나큰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녀는 그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정말 미안해. 나는 항상 우리 가족이 너희 가족에게 부족한 모습으로 보일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 진 빚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어. 그걸 내게 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됐거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고민과 두려움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문제를 숨기기 위해 어머니가 주신 물건들을 팔았고 그 돈으로 일부 빚을 갚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실 나도 이게 잘못된 걸 알았어. 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자랑할 때 나 혼자 초라하게 느껴지는 게 싫었어.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보이고 싶었고 우리 결혼 생활이 정말로 완벽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어.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나와 상의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얼마나 큰 압박감을 느꼈을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하은아, 그럼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할 빚은 얼마나 되는 거야? 그녀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 금액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는 빚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은이 처음부터 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화나게 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 그리고 결혼 후에도 모든 어려움을 함께 마주하고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혼자 문제를 숨기고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배신감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왜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은을 믿었고 그녀 역시 저를 믿어줄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녀의 선택은 제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녀를 믿고 의지해왔던 만큼 그녀가 나를 신뢰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다시 서로를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이의 방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걸어가 아기의 침대 옆에 서서 자고 있는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을 꼭 쥔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 우리는 부모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결혼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를 생각하며 그럴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하은이 방에서 울고 있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실망시켰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이 모든 상황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그녀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은과 다시 진지하게 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를 멀리하는 것보다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은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에 정말 화가 났어. 우리가 결혼할 때 모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로 약속했잖아. 그런데 내가 혼자 결정하고 숨겼다는 게 너무 실망스러워. 제 말에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민서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가 너에게 말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볼지 너무 두려웠어. 그녀의 말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두려움과 불안이 이해되면서도 그것이 우리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고 모든 걸 말해줘.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 나도 화를 내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제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어. 앞으로는 다 말할게. 정말 미안해 라고 답했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어머니께서 나서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저와 한을 앉혀놓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하은이는 아직 젊어. 그리고 지금 겪는 일들이 그녀에게는 너무나 무겁고 낯선 것 같다. 너희 세대가 겪는 압박과 기대는 나 때와는 많이 다르지 않겠니? 어머니의 말은 제 마음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하은의 행동에만 집중하며 그 뒤에 숨겨진 그녀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하은을 향해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은아, 너도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은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민석이랑 같이 해결해야 해. 너희 둘이 한 팀이 되어야만 앞으로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하은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혼자 해결하려 했던 것도, 민석에게 솔직하지 못했던 것도 다 제 잘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너도 알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야. 하은이가 이렇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너도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의 그 말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하은에게 실망한 마음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가족으로서의 도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은도 진지하게 저에게 다짐했습니다. 민서가,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더 이상 숨기지 않을게.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바로잡고 빚도 갚아나갈 방법을 찾을 거야. 혼자서가 아니라 너랑 함께. 그녀의 눈에는 다짐이 엿보였고 그 진심이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빚을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처한 재정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모든 빚과 자산을 한 곳에 모아 정리했습니다. 하은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적은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운영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저 역시 회사에서 추가적인 수입을 벌기 위해 프로젝트를 더 맡기로 했습니다. 물론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하은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녀와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매달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도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녀는 집안일과 아이 돌보기를 맡아주며 우리가 일과 계획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사람 다 힘들겠지만 결국 이런 시간들이 너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야. 어머니는 늘 긍정적인 말을 건네며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하은은 처음으로 스스로 수입을 만들어 내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물건이 잘 팔리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인해 그녀가 좌절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날에는 저도 힘들었지만 그녀를 다독이며 천천히 해도 괜찮아.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 라고 말하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하은도 점점 변해 갔습니다. 예전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얽매여 스스로를 괴롭히던 그녀가 이제는 조금씩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며 웃음을 되찾았고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었습니다. 하은은 더 이상 문제를 혼자 숨기지 않았고 저는 그녀에게 조금 더 이해심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은이 산후 우울증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심리 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은이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해 망설였어요. 내가 잘 견디면 될 것 같았다. 굳이 이런 보험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하은아, 우리 모두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 너 혼자 이걸 다 감당할 필요 없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결국 하은은 제 설득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함께 심리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와의 첫 만남에서 하은은 처음에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사가 따뜻하고 이해심 있게 그녀를 대하며 그녀는 점차 자신이 느꼈던 두려움, 압박감, 그리고 외로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모두가 내가 완벽한 아내이자 엄마가 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 민석에게조차 그걸 보여주기 싫었어요. 하은의 솔직한 고백에 상담사와 저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려 노력하면서도 그동안 그녀의 마음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상담은 몇 주간 계속되었고 하은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표현하게 되었고 저 역시 그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상담사도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소통 방법을 제안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며 점점 신뢰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가정 재정을 더 철저히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월급이 들어오면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는 정도로만 관리했지만 이제는 모든 수입과 지출을 기록하며 계획적으로 생활하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가족의 미래를 위해 저축을 우선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은도 자신의 몫을 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부업을 시작했고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많지 않았지만 그녀는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민석,
오늘 내가 처음으로 물건을 팔았어. 얼마 안 되지만 정말 뿌듯해. 그녀가 밝은 얼굴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녀의 웃음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그녀를 보며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며 다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이 아이를 위한 새로운 옷을 사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아이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로 잠시 언쟁을 벌였지만 결국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저는 사랑이 단순히 로맨틱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라는 것을요. 하은과의 관계는 예전과 같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더 깊은 유대감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하은은 심리 상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더 이상 상담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민서가 정말 고마워.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겨내지 못했을 거야.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대답했습니다. 하은아, 우리는 함께 이겨냈어.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거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순간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함께 성장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삶은 여전히 어렵고 예기치 못한 도전이 계속되지만 우리는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평소와는 다른 풍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은이 거실에서 우리 아들과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작은 손으로 블록을 쌓으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고 하은은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은의 얼굴에는 예전처럼 밝은 미소가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늘 불안해 보이던 그 눈빛은 사라지고 대신 평온함과 사랑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서, 왔어? 그녀는 저를 보며 환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제 바지를 잡으며 아빠,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들어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 오늘 엄마랑 뭐 했어? 아들은 알아듣지 못할 말을 주물거리며 손가락으로 블록을 가리켰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하은이 제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서가.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와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고난과 싸움, 눈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요. 하은아,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니야. 우리는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야. 당신도 나도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 차이가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하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민석, 나 요즘 정말 행복해. 물론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고 가끔은 두렵기도 해. 하지만 이제는 당신이 옆에 있다는 게 나를 안심하게 해줘.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하은아.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게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져. 우리는 우리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어. 그날 우리는 다시 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는 그 순간, 저는 우리 가족이 조금씩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길을 잃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폭풍 속에서도 서로를 붙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없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라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함께 웃고 울며 삶을 나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